안녕하세요. 이 방송은 4.16 재단 시민정책제안이라고요. 활동지원 공모사업으로 수원 공동체 라디오에서 우리 동네 생명안전 지킴이라는 이름으로 방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하는 저는 이름은 전재균이고요. 평소에는 매주 화요일 날 방송을 내보내는 주주클럽의 게스트 겸 사회자이기도 합니다. 웃기지요? 게스트 겸 사회자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말씀을 그렇게 드린 거고요. 사실은 사회자가 맞습니다. 오늘 이제 방송을 해야 될 내용은요. 기후위기하고 마을안전으로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기후위기는 다른 선생님들께서 하기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마을안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은 마을안전에 대해서 게스트로 모신 분이 구운동 주민자치위원이시고 금곡동 모두같이 이사장님이신 조은석 선생님을 모시고 같이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조은석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같이 인사해 주신 선생님은요, 하은영 선생님으로 같이 공동 진행을 맡고 있고요.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고 있는 저희는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을 안전 얘기입니다. 마을 안전에 대한 얘기가 다양하게 있을 텐데요.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이들, 그 학생들의 생명 안전에 대해서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학교에서도 수영을 가리키는 것에 대해서 수영이 단순히 수영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대담성, 활동성, 참을성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가리킨다는 말씀 저번에도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을 안전 또 우리 동네 생명 안전 지킴이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하은영 선생님께서는 마을 안전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마을 안전이요? 예. 저요 선생님. 아, 네, 본인. 마을 예. 안전하면 저 생각나는데요. 아, 그래요? 어떤 네. 뜻일까요? 본인 생각나는 게. 아,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사람 조심이요. 아, 역시. 네. 야, 역시 사람 조심. 뭐 맞습니다. 사람 조심해야지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사람 조심도 사람 조심인데 사람들의 어떤 행동, 행위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펼쳐지는 마을 아니겠나 싶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조은석 선생님은 아무래도 이 마을 안전에 대해서 약간의 관심이 있으시죠. 모두같이도 하고 계시고 해서 조은석 네네. 이사장님이 보실 때 네. 우리 마을에는 어떤 행위들이 사람들의 행위들이 약간은 우리 동네 생명안전 지킴이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네, 예. 저는 이제 이게 시설 쪽으로서 처음에는 좀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예. 이제 시설보다는 좀 아까 말씀했듯이 사람이 먼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사람들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요즘에 이제 마을의 어떤 안전에 위협을 가해지고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제가 요즘에 특히 지금 언론상으로 가끔씩 하다 접하고 또 저희 지역에서도 보니까 무인 점포가 있는데요. 아, 무인점포. 예. 예. 그 무인 점포에서 요즘에 그 청소년들의 그 10대 청소년들이 탈선은 그 현장에 되어가고 있고, 또한 그 10대 청소년들이 또 거기에 금품을 갈취한다든지, 또한 거기에 무작위로 또 거기 앉아서 자기네들 어떤 시간을 또 보내는, 그러면서 탈선 현장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거를 보면서 좀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와, 정말 꼼꼼히 또 보셨습니다. 무인점포라는 게 정말이지 진짜 무인점포인데 사람이 없다 보니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사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거의 놀이터가 되어 간다는 말에 이야, 우리 청소년들에게 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질서, 사회적인 어떤 예범을 좀 가리키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 청소년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물론 청소년이 다 그럴 바는 아닙니다. 아주 소수일 텐데요. 자, 그러면은 그런 무인 점포들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조은석 이사장님이 보실 때 만약에 그러면 청소년들이 그 놀이터가 되어가고 있는 무인 점포를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 이 좀 개선할 방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마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그거는 좀 어렵다는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는 이제 항상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시민 활동가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의 인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또한 특히 청소년들 자라나는 데 있어서 인성 교육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무인 점포에서도 그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행동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의 그 인성 교육이 먼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우, 예, 맞아요. 인성교육 좋습니다. 그래서 저의 지금 짧은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요.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우리가 야간에 방범 순찰을 하면서 무인 점포라든지를 이렇게 순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낮에는 사실 이분들이 활동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낮에도 마을에서 봉사자들이 좀 모여서 이렇게 좀 취약돼 있는 무인 점포라든지 또는 어떤 취약돼 있는 골목이라든지 낮에도 좀 이렇게 순찰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수원시에서 낮에 학생들 안전 요원들을 배치하는 그 어르신들의 그 실버 직업이라고 그러나요? 실버의 그 시간제 활용을 하는 걸로 들었는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라도 이 무인 점포를 사실상 좀 약간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것으로 업무를 좀 확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계속해서 우리 동네 생명안전 지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저희들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같이 하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을 안에는 어떤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모르고 지나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 관심이 있는 마을 활동가분들 또는 이웃에 좀 마을에 관심 있는 이거 봉사자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방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 조은석 구운동 주민자치위원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은영 선생님께서는 네. 만약에 그 어르신들이 요즘 네. 그 폐지 줍는 어르신들 많죠. 네. 그분들의 안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생각해봤죠, 선생님. 그래요. 네네. 무엇이었을까요? 뭐가 보였을까요? 폐지 줄 때 보면 보통 길거리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많이 모으시거든요. 그럴 때 네. 그 안에 폐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네, 저희가 예. 분리수거를 잘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예예. 그래서 이물질 같은 부분, 예예. 네, 그렇게 다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봤어요. 아, 그냥 분리수거가 좀 잘 안 되는 그런 것들도 폐지 줍는 어르신들한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들려지고요. 또 하나는 그 어르신들이 폐지 줍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분리수거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조은석 선생님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본다면 무슨 생각이 드실까요? 예. 저는 이제 두 가지가 벼랑하나 좀 생각이 나는데요. 네. 사실 그 폐지 줍는 그 어르신분들이 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폐지 활용률이 약 한 80% 정도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와, 굉장합니다. 또한 근데 이분들이 또 이런 걸 하시면서 이제 리어커를 끌고 다니시는데 어떤 데 보면 이제 차가 밀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도로 한가운데 도로 옆으로 해서 그 가고 있는데 그 굉장히 이제 위험해 보이고 이런 분들한테 좀 어떻게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야, 역시 보는 눈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요 지나가다가 차가 막히면 에이 하고 그냥 에이 하고 넘어가는데 우리 조은석 선생님은 그게 아니라 저런 분들이 안타깝다 이런 마음을 갖고 가시다는 게 아주 특이하게 진짜로 마을을 사랑하는 분 아닌가 싶은데요. 정말 우리가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보면 저 도로변 같은 데 보면 리어커에다가 짐을 실었기 때문에 뒤가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세류 이동 같은 경우는 2023년 현안 사업으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그 리아카에다 반짝이는 등을 달아주는 그런 봉사 활동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을 생각하지 않았냐 이렇게 봐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볼 때 얼마나 좋은 분들이 많냐면 이제는요 아예 마을에 누가 폐지 줍는 분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걸 직접 조립해서 모아다가 그분한테 갖다 드리는 어르신들도 꽤 많다는 거.
야, 이거 이웃사랑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만이,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 마을의 어른들이고 마을의 삶에 활력을 넣는 그런 사랑들의 실천이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들을 하고 있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주민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좀 폐지 몇 장이라도 집에서 모았다가 폐지 있는 어르신들이 오면은 물에 적시지 않는 폐지를 하나 드려보는 것. 이것도 우리 마을 안의 사랑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장사익의 봄비 듣고 오겠습니다. 장사익의 봄비 듣고 왔습니다. 봄비라는 노래가 이렇게 웅장할 줄은 또 몰랐네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것은요. 4.16 재단에서 시민정책 제안 활동 지원 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수원 공동체 라디오에서 우리 동네 생명안전 지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하는 저는 전재균이고요. 오늘 게스트로 오신 분들은 우리가 조은석 선생님 그리고 같이 진행을 맡은 하은영 선생님 같이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후 변화에 의한 그 천재지변에 의한 생명안전도 있고요. 또 우리가 그 외에도 자연 환경에 의한 생명안전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마을 안전이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저희는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을 안전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래도 뭐니 뭐니 주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 내가 가까이서 걸어다니는 시장, 가까이서 움직이는 뭐 운동시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내 마을 안에 있는 것들인데 제일 중요한 건 주거죠, 주거. 그 주거에 대한 그 새로운 차원의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조은소 선생님의 주거복지에 관련 얘기를 안 듣고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귀담아 들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조은소 선생님 부탁 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이거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또한 요즘에 이걸로 인해서 연구 용역을 해서 지금 오. 그것도 여러 가지 그 박사님하고 또 정치 쪽에 계신 분들하고 해서 이제 토론회도 몇 번 또 개최를 했고 앞으로도 이제 토론회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모두 같이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저희의 조합의 어떤 사업의 일환이고요. 네. 일단은 저희 그 조합이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기후위기에 대한 거와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일자리 관련된 거, 세 네. 번째로는 이제 주거복지에 관련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주거복지는 사실 이제 요즘에 이제 그 협동조합으로 해서 네. 조합으로 인해서 해가지고 한 것은 어떤 개인들의 이익을 추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분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의 주거복지를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 이것은 개인의 어떤 이익보다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즉 주거복지로 차원에서 여러 가지 연구 용역을 하면서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연구 영역에서 주로 포인트가 뭘까요? 좀 어떤 여러 가지 있잖아요. 주거복지 하면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전체적인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주택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양할 텐데 복지에서라고 단어를 썼지만 실제로는 진짜 복지, 주거복지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예, 저희가 지금 일단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 하나는 이제 아파트 건립 쪽에 즉 토지 임대부를 활용한 협동조합 주택 건립입니다. 이것은 토지는 이제 국가 소유나 아니 지자체라든지 어디 국가 소유를 해서 요거를 장기간 임대를 해서 우리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모집을 해서 건물을 짓고 여기에서 그 평생 살아가는 요러한 그러면서 여기에 공동체의 어떤 일환으로 해서 그거를 관리하고 또한 사람들 관계 속을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그러면서 서로 이익이 되고 또한 정을 느끼게끔 만드는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그 초고령화가 돼가면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어르신들이
그 요양병원이라든지 가려고 하는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경향이 많은데요. 근데 어르신분들이 그쪽은 전혀 안 가시려고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조합에서 조금 더 이런 것까지 가미를 하게 되면 저희는 이제 실버타운이라 해서 주택협동조합과 비슷하게 그 초고령의 어떠한 요양병원 가기는 좀 뭐하고 이런 분들이 같이 거주하면서 노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고민해서 앞으로 이런 거를 진행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주거복지 차원이 이제 단순히 지금까지의 주거의 개념은 삶이라고 하는 그 생활 속의 주거이긴 한데 사실상 주거가 예를 들어서 수익 창출의 기회를 갖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주거를 바라봤다면 이제부터는 주거가 진짜 실생활에서 복지라고 하는 개념으로 내가 평생 여기에서 사는데 지장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데 살다가 나이가 들면 요양병원으로 같은 데 많이 가는데 가지 않고 내 아파트에서 요양병원은 아니지만 요양병원에 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형성을 만들겠다고 들렸는데 그것도 맞는 네,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훌륭한 복지 정책을 갖고 있다는 거 정말 주거복지 차원에서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살짝 들어보니까요, 우리 이사장님 엄청 머리 좋으시네. 살짝 회사 광고도 좀 한 것 같은데 들렸나 안 들렸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요. 여기서 노래 하나 더 듣고 오겠습니다. 장필순의 10월 듣고 오겠습니다. 장필순의 10월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동네 생명안전 지킴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주거복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주거복지가 단순히 이제 그 아파트나 이런 건물, 협동조합 형태만 가지고는 이제 한계가 있을 텐데요. 그 협동조합 안에서 정말로 우리 어르신이나 생활 속에 있는 주민들이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조선님? 네, 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아직 지금 시범 중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남양주에 있는 별내 위스테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협동조합 주택 형식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공동체로 인해서 일자리가 지금 약 80개가 지금 만들어져 있다고. 와우, 합니다. 굉장합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도 이제 이 공동체 여러 사람들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또 이 소일거리와 일자리가 또 의외로 또 많이 있다는 게 또 증명이 됐고요. 또한 제가 또 가장 또 알고 있는 것은 대전에 있는 이제 윙윙이라는 그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청년들로 해서 홈스테이를 통해서 청년들의 어떤 창업을 또 도와주고 또 여기에서 그 공동체로 인해서 또 일자리가 또 만들어지게끔 만드는 아주 이런 훌륭한 또 사회적 기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또 그러한 부분까지 같이 가미가 돼서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야, 우리 수원에도요, 최첨단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야, 우리 조은수 선생님 한번 믿어봅니다. 이 수원에 다 있는데 정말 주거복지 협동조합은 없었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시나 국민이나 주민이나 다 같은 잘 살자는 거거든요. 공동체로 잘 살자 이런 겁니다. 부익부 빈익빈 얘기가 요즘 사회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익빈 빈익빈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는 그런 주거복지 차원이 아니겠냐 싶고요. 여기서 노래를 하나 더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에 옛날 생각들 많이들 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한한운석의 밤에 떠난 여인 듣고 오겠습니다. 한한운석의 밤에 떠난 여인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4.16재단에서 하고 있는 시민정책제한 활동지원 공모사업으로 우리 동네 생명안전 지킴이 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전재균이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려보면 요즘이요, 한동안 유행했다가 조금 주춤했는데 다시 유행 시작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텃밭가꾸기입니다. 텃밭가꾸기. 그걸 어떻게 수원시에서는 얼마나 많이 응모를 했냐면요, 무려 상상 캠퍼스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무려 6대1이었다고 합니다. 이야, 그만큼 텃밭가꾸기가 활성화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네. 전 우리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지요. 네, 그렇지요.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좋은 텃밭 가꾸기를 떨어진 분도 있습니다. 우리 조은수 선생님 저기 텃밭 가꾸기 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텃밭 가꾸기인지 농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 그 텃밭 가꾸기에서도 상당히 그 마을 안전에 관한 것과 많이 연계된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해보시면. 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게 농사를 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요 수원 근교에 아주 좋은 곳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제가 그 모두같이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하고 있으면서 거기 조합원들한테만 이렇게 주말 농장식으로 그래서 거기에 그 공동체 여러 사람들의 또 이렇게 정을 느끼게끔 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근데 저기서 이제 정을 느끼는 것도 좋고 공동체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텃밭 가꾸기에서 서로 상추에다가 고기를 넣고 쌈도 해서 먹고 아주 즐거운 시간들을 가질 텐데 텃밭 가꾸기에서 내가 이제 요즘 보면요 다 좋은데 텃밭 가꾸기에서도 위험이 상당히 도사리고 있더라. 특히 이제 그 울타리를 치는데 울타리가 뭐 경계선을 넘었니 안 넘었니 그 울타리가 또 사람을 인도로 걸어가는데 팔에 걸리니 안 걸리니 이래가지고 이웃에 대한 어떠한 그런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더라. 물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실제로 그게 통행에 불편을 주는 울타리라든지 또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우리 조은석 이사장님은 좋은 곳에 계시니까 민원이 안 들어오는 모양인데 아니면 인격이 높아서 민원이 안 들어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고기도 구워서 먹고 노래도 부르고 이러한 모습들이 텃밭 가꾸기에서 나오면서 소음 민원도 생긴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조은석 선생님은 어떻게 잘 마무리를 지고 계신가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다행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없고요.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람들 관계 속인 것 같아요. 네. 사람들 관계 속에서 그런 것을 서로 좀 배려와 양보를 하다 보니 저희는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없었고요. 그래도 이제 간혹 가다가 서로 이제 그 옆에서 이제 농사 짓는 분이 이제 어떤 거 이렇게 빌려달라고 오시는 분 있어요. 기구 같은 거. 예. 그래서 이제 그럴 때 같이 서로 이렇게 도움 주고 도움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어떤 조금만 불편한 것들은 서로 이해하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배려가 벌써 보이네요. 뭐 이렇게 빌려주고 이런 거 보니까 그러니 민원이 안 생기죠. 그렇게 잘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는 그래도 이제 딱 들어봐도 약간의 그 농토가 이렇게 있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텃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마을 안에서 조그맣게 하는 텃밭들이 곳곳에 조금씩 있습니다. 아마 그런 데서 나오는 민원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고요. 좀 우리가 배려와 양보, 그다음에 그 공동체를 살아가는 이해의 폭 이런 것들이 늘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그런 배려와 희망, 배려와 마음 또는 이해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을 안에 있으리라고 믿고 노래 하나 더 듣고 오겠습니다. 4월과 5월의 옛사랑 듣고 오겠습니다. 4월과 5월의 옛사랑 듣고 왔습니다. 뭐니 해도요.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안전이에요.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뭐니 해도.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주택가, 그러니까 아파트는 좀 나아졌어요. 이제는 새롭게 뭐 제도도 고쳐지고 아파트에 뭐 여러 가지 뭐 층간 소음도 요즘에는 표준치를 만들어서 공개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서로 양보해야 된다고 하는 기준치가 있다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 근데 없는 그런 것이 기준치가 없는 곳이 하나 있어요. 바로 어디냐면요. 구주택 단지 안에 골목길입니다. 거기는 소리를 질러도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소리가 많이 크게 들리거든요. 그런 데는 사실상 소음 측정을 해봐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조은석 선생님은 아무래도 협동조합 같은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골목길에서의 그 어떤 마을 안전 이런 것들은 뭐가 있고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은지 한번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골목길에 이렇게 벼랑간에 옛날에 짭짤딱 하면서 그 생각이 먼저 툭 나오네요. 그러시구나. 저도 이제 그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근데 요즘에 이제 전에 같은 경우는 시골의 그 골목길과 요즘에 이제 그
구도심에 이제 이 골목길은 좀 많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베랑은 이제 아이들이 뛰어나온다든지 아이들의 또 어떠한 굉장히 위험 요소가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게 또 특히 음산한 곳이라든지 또 아이들끼리 또 모여서 또 어떠한 탈선의 현장이 또 되기도 하는데요. 이제 이런 것이 지금 전에는 아까 저 말씀했듯이 지금 이제 공공물로를 활용해서 이제 그분들이 어떤 그 안전 지킴이 역할을 또 하고 있고 또 저녁 때는 출보 지역 아니 그 지역에 있는 방범대원 분들이 순찰을 하면서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을 조금 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복지에 우리 예산이 이제 많이 그 활용했듯이 이런 그 골목 안전에서도 조금 예산을 좀 활용을 해서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벼랑간이라고 하는데 벼랑간 같지 않은데 이 뭔가 이게 준비된 듯한 이 마을 안에서 골목길, 구주택의 골목길을 공공근로를 통해서 순찰을 좀 강화하면 어떠냐는 의견으로 들렸는데 그게 맞다면 그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왜냐하면 실버분들의 일자리도 찾으라고 골목길의 안전도 답보하는 그런 기것들. 근데 처음에 말씀하실 때 골목길에서 뭐 놀이했던 것이 추억으로 생각이 난다고 하시는데 혹시 저는요 구슬치기에서 잃기만 하지 따지를 못해가지고 골목길 하면 구슬 잃은 생각만 납니다. 구슬 딴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그런 좋은 추억 우리의 선조는 모두가 다 농민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 골목길에서의 삶을 남의 아니란 우리 공동체의 삶으로 이해해 주시면 얼마나 고마울까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우리 골목길에 앞으로도 비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노래 하나 더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을 안전 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마을 안전은 어떻게 된 거냐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16 재단에서 시민정책 제안 활동 지원 공모사업으로 수원 공동체 라디오에서 우리 동네 생명안전 지킴이라는 이름으로 기후위기 편과 마을안전팀이 있습니다. 저희는 마을안전팀이고요. 오늘은 구운동의 주민자치위원이신 조은석 선생님, 그 다음에 같이 진행을 맡고 있는 한영 선생님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하고 있는 저는 전재균이고요. 오늘 또 희망찬 그리고 마을 안전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의 희망을 갖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말입니다. 천변이 좁아가지고 자전거 도로하고 사람 인도하고의 겹치는 부분 때문에 안전사고가 미미하게 자주 일으킨다 그래요. 또 하나는 마을 안에서 공사, 그러니까 재건축이라고 그러나요? 같은 그런 공사를 할 때 골목이 좁다 보니까 그 뭐라고 그러나요? 그 콘크리트 미스차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런 큰 차들이 올 때 비켜갈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위험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뿐이 아니라 그를 포함해서 많은 위험성이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을 안에 사는 사람들이 천변에 산책 안 할 일 없을 거고 골목으로 안 다니는 일 없을 테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점이나 또는 있다면 어떤 마음으로 대처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우리 역시 우리 모두 같이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이사장님이신 우리 조은석 선생님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도 이제 지나가다가 보면 이제 공사하면서 그러한 그 인상 찌푸리는 일들이 많이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골목 시설이 이제 원래 이렇게 좁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공사 측에서 이제 그거에 대한 신호수 안전 신호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배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위험을 좀 조금 더 사전에 그 주민들이라든지 그 지역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강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안내.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 공사로 인해서 위험 지역이다라고 하는 안내 또는 네네. 표시 네.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야, 역시 보시는 눈이 역시 다르군요. 우리는 그냥 지나치면서 맨날 투덜만 내는 거죠. 투덜만. 왜 저 사람들 저래? 그러고 지나가는데 보시는 눈에 따라서는 이렇게 개선안을 찾아주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천변은 어떻습니까? 천변은 저 넓은 데는 괜찮은데 좁은 데는 좀 어떨까요? 천변.
그것도 저 간혹가다 저도 이제 지나가다가 그 자전거 가시는 분들하고 간혹가다 이렇게 부딪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또 다치시는 분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저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안타깝게 저도 깊이 이거 생각은 못 해봤지만 조금 더 서로의 그 배려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제가 그 내용을 유사하게요. 우리 이사장님 말씀처럼 제가 그 내용을 세배톡톡에서 조금 본 적이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하고 인도하고를 분리하자. 그리고 분리가 안 되는 곳은 분리가 좁아서 분리가 안 되는 곳은 일방 통행을 하자. 이런 제안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의 천변은 내려간다고 할 것 같으면 왼쪽의 천변은 올라오기만 하는 이런 일방도로. 그 일방도로의 그 안전 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박사 논문에서 나온 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방통행이 단순히 불편을 주는 게 아니라 안전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유심히 보았던 내용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거보다 또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하은영 선생님은 밤에 공주님이라 혹시 안 다녀봤을 수도 있는데 밤에 이 골목길에 통해서 자기 집을 가야 된다고 하면 어떤 마음 가지고 가게 될까요? 어떤 생각으로 거기를 다닐 수는 있을까요? 어떤가요? 우선 저는 어두운 길은 잘 다니지 않는데요. 예, 골목길을 간다면 보통 핸드폰에 저는 불빛 켜는 거 있죠, 기능에. 예, 그거 예, 켜고 보통은 다니고요. 예, 곳곳에 어두운 곳이 많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곳에 지자체에서 지원해서 등을 달아주잖아요. 예, 예. 네, 그런 제도가 계속 필요할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얘기가 아니고 남의 얘기네. 보니까 네, 본인은 공주님이라 다녀본 바가 없고. 너무 놀리세요. 그래 어쨌든 네. 위험한 거는 여기 인지가 된 거죠. 골목길이 위험하다. 이건 이제 있는 것 같고요. 제발 우리 사회가 밝아지려면 또는 좋아지려면 어디를 가든 안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잊지 않고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윤도현의 사랑했나봐 듣고 왔습니다. 역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시민정책 제안이라고 그래서요. 활동지원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4.16 재단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동네 생명안전 지킴이라는 이름으로 마을 안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재균이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시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조은석 선생님한테 한번 묻고 싶은 게 많아요. 너무 많아서 다 물을 수가 없는데 다시 한번 이제 말씀해 주신다면 제일 중요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주거복지 역시 중요했던 것 같고요. 주거복지 안에 다른 데 사례를 주시면서 소일거리 또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간추려서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고마울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런 부분을 얘기하려면 사실 너무 길고요. 이런 것은 나중에 다른 어떤 좋은 기회가 있으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여기서 깊이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것은 이런 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로 해서 공동체의 그 힘이랄까요? 파워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못할 일이 없지 않을까. 그러면서 저는 또한 여기에서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요즘 이제 시민 활동가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전재균 선생님이나 제가 이제 요거 차담을 얘기를 하면 저희 지역에 저희 조합에서 사업을 하면서 작년에 이제 그 해설단 그 탄소 중립 해설단 그 교육 사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안산 교육감을 역임하신 분이 지금 오셔가지고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계셔요. 그분이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고위 관리직을 하셨던 분들 그리고 또한 일반 이런 분들이 사실 이런 시민 활동가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공동체에 또 같이 녹아내면서 거기에 어떤 그 좋은 일들이 많이 있게끔 즉 그런 분들이 하면서 저희 모두 같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처럼 다른 데서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일들이 연계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어떠한 예산이 저는 자꾸 예산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예산도 중요하죠.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예산을 조금 할애를 해서 그런 분들의 어떤 교육 사업도 좀 많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역시 그러니까
일단은 예산 없이는 안 돼요. 그게 예산이 어디서 나오든. 그러나 또 우리 시민들이 활동하는 것도 최소한의 보장이라도 하려면 어 진짜 물이 더운데 물이라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냐 싶고요. 그런 거는 시에서 좀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러면서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씀 중에 살짝 주거복지 차원이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일자리 창출. 야, 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 창출은 어느나 중요하거든요. 우리 수원시에서 만약에 주거복지 차원의 협동조합에서 공동주택을 짓는다면 일자리 창출은 얼마나 만들어질 것 같습니까? 그렇죠. 상상 외로 여러 가지 진짜 엄청난 일자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다못해 제가 이제 그 실버타운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연로하신 그런 분들이 거동이 잘 불편하신 분들의 그 활동 공간으로 또 만들면서 거기에 의료라든지 또한 그거를 또 보조해 주시는 분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물건들도 가지고 오는 그런 분들 또 하다못해 그분들의 또 뭐 목욕이라든지 뭐 아무튼 소일거리서부터 일자리들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지금 이제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진짜 어느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런 것은 지금 이제 진행 중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마지막으로 우리 조은석 선생님 정말 좋은 훌륭한 우리 마을 안전에 대한 조언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